안녕하세요. 오늘은 일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수면법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스미야 료는 일본의 유명한 수면 컨설턴트로 다양한 기업에서 수면 문제로 힘들어하는 직장인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일하기 위한 근력 운동을 가르쳤는데 근력 운동만으로는 업무 성과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담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식사 문제, 운동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수면 부족이나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면 지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몰랐던 수면에 관한 새로운 상식, 다양한 숙면 법칙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숙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나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비법을 찾으시는 분에게 쉽게 실천하고 따라할 수 있는 최고의 수면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수면법 읽어드리겠습니다. 숙면은 직장인의 불평등을 없앤다. 나는 회사 대표부터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급의 사람을 만나 숙면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대부분 현재 수면 부족을 겪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수면 테스트와 정신건강 테스트를 한다. 이미 다양한 논문과 연구를 통해 수면 부족과 심리 불안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실제 5,000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테스트에서도 수면 부족과 심리 불안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수면 문제가 해결되면 업무 내용이나 부서가 바뀌지 않더라도 정신 건강이나 행복도가 수면과 비례해 개선되었다. 같은 직장에 다녀도 숙면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밤에 푹 자고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깊이 잠을 자지 못해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로 일을 하는 불평등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수면의 차이는 정신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면 불평등은 급여 불평등을 넘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본적인 기술만 익힌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 수면 격차를 좁힐 수 있다. 식생활의 격차는 돈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메울 수 없다. 운동의 격차는 더 좁히기 힘들다. 하지만 수면의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돈도 큰 노력도 필요 없다.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요즘, 회사든 직종이든 점점 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압박감을 크게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조금은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요즘, 회사든 직종이든 점점 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압박감을 크게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조금은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엄청난 압박감이 있더라도 밤에 충분히 잠을 자고 나면 인생이 지금보다는 편해질 것이다. 자면서 에너지를 회복하고 아침에 개운한 기분으로 일어난다면 다양한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휴일에도 평일에도 수면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다. 뉴로스 페이스가 조사한 직장인 수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평일과 휴일을 비교했을 때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 평일과 휴일의 수면 시간 차이가 크면 시차 적응을 못했을 때와 비슷한 타격이 있다. 2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면 주말마다 아시아로 해외여행을 가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 평일과 휴일의 수면 시간 차이가 클수록 비만이나 체지방이 증가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우울증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에도가와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여성 직장인은 휴일에 몰아서 자면 체질량 지수나 스트레스 지수가 쉽게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엄마가 휴일에 늦게 일어나면 아이도 함께 늦게 일어나게 되므로 조심하는 편이 좋다. 일본 여성의 수면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짧다고 한다. 휴일에 몰아서 자는 것보다는 평일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수면 부족 상태가 이어지면 업무 성과가 떨어지고 후에 부족한 수면을 한꺼번에 보충한다고 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수면이 부족하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과 평일과 휴일 수면 시간의 차이가 크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루 기본 수면 패턴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평일과 휴일의 수면 시간 차이를 없애라는 말이 휴일에도 일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평일에 사용하지 않는 뇌나 몸을 더 적극적으로 쓰라는 의미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중한 시간, 자신의 취미 활동 등에 쓰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평일과 휴일의 수면 시간 차이를 줄이면 궁극적으로 평일과 휴일의 만족도가 모두 높아져 삶의 질이 향상된다. 숙면을 위해서는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수면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수면 시간을 알아야 한다. 다음 단계로 자신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알면 자신에게 잘 맞는 수면 패턴을 정할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유전자 검사가 있다. 최근에는 시계 유전자가 발견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로는 전체 시계 유전자의 극히 일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에서 아침형 인간이라고 해도 무조건 신뢰하기는 힘들다. 할 수 있는 자기 보도식 질문지로는 민헨 크로노타입 테스트가 있다. 아침형, 저녁형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검색해보면 질문을 몇 가지로 추려 정리하고 결과를 해석해주는 콘텐츠도 있다. 결과를 참고하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패턴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테스트 결과 중간형인 사람이 아침형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심야형인 사람이 새벽형으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일이다. 실제 지도 현장에서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유형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실패한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수면 패턴을 바꾸는 일을 해왔는데 이 크로노타입 테스트 결과를 참고로 도움을 주고 있다. 심야형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람은 무리하지 않고 숙면 시간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아침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특히 더 신경 쓴다. 계절의 변화는 몸과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자. 사람들은 한여름 더운 날이 계속 이어지거나 한겨울 추운 날이 계속될 때는 의외로 버틸만 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몸과 마음이 부담을 느끼거나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변하다. 그래서 1년 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는 몸이 추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다. 반대로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11월에는 기온이 그리 낮지 않지만 춥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적응력이 뛰어나므로 기본적으로 어떤 곳에서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도 나름의 대책을 세우면 쾌적하게 보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급격하게 기온이 변하는 환절기다. 아무래도 직장인은 바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뀔 때 바로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다소 시간이 지난 후에 이불이나 옷을 바꾸는 등 계절 변화에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 20대까지는 이러한 변화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30대 이후에는 환절기가 되면 빠르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숙면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변화가 급격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미리 계절 변화를 준비한다. 예를 들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제습용품 준비하기, 더워지기 전에 잠옷 바꾸기, 겨울이 시작되면 빨리 담요 꺼내기 등의 준비다. 옷이나 이불은 다음 계절의 것을 내놓으면 그전 계절의 것은 정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환절기에는 날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전 계절의 옷과 이불을 한 번에 정리하지 말고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 2주 정도는 이행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걸리적거리더라도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면 그날 날씨를 체크해 바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면 계절이 완전히 바뀌어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숙면할 수 있다.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다 보니 하루는 24시간 모두에게 똑같으니 경쟁을 위해서는 자는 시간을 줄이고 활동 시간을 늘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특별한 재능이나 인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장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이나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그런데 그리 길지 않은 인생, 일도 잘하고 여가도 알차게 즐기려다 보면 결국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수면 시간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실 나도 관공서에서 일할 때는 비슷한 생각을 하며 살았다. 5시간 이상 잠을 잔 기억이 없을 정도다. 지금보다 20년도 더 이전의 이야기인데 그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무엇을 배우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좋든 나쁘든 질보다 양을 중요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힘든 일을 맡겼을 때 얼마나 잘 버텨내는지가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웬만한 일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로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보의 양보다 일할 때의 컨디션이나 팀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능력은 수면을 통해 끌어낼 수 있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잠을 자면 별다른 수고 없이 머릿속에 있는 쓰레기가 비워지고 기억이 정리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이 회복된다. 수면은 이 시대의 비즈니스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공짜로 매일 만들어준다. 과거에는 수면 시간을 무의미한 시간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트레이닝 시간,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잠에는 다양한 효과가 있으므로 수면의 질을 높이지 못하는 사람은 숙면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원래 사람은 잠을 자면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다. 잠을 자는 행위 자체를 즐겨야 한다.